법공의 자비에서 법공의 본질로 사물이 사라지는 체험의 진이 법공의 자비심과 본질은 다르다. 수행 중에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벌레도 생명입니다. 죽이지 못하겠습니다. 이 마음은 매우 아름답고 깊은 깨달음의 씨앗입니다. 그러나 이 단계는 법공의 본질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법공에서 드러난 자비의 작용이지 법공의 완전한 통찰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법공의 자비심이 어떻게 법공의 본질로 나아가는지, 그리고 어떤 수행자를 말하는 사물이 사라지는 체험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경전의 근거를 바탕으로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법공이란 무엇인가? 법공의 문자 그대로 모든 법이 공하다는 뜻입니다. 중론에서 24간에서 용수보살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소생법 아설적시공, 인연으로 생겨난 모든 것은 공하다. 이 한 구절이 대승불교 전체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가 아니라 독립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산도, 나무도, 사람도, 마음도 모두 인연이 모여 잠시 있음처럼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법은 공함을 본성으로 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연기의 공성을 보셨기에 그분의 자비는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 자비의 시작이 바로 법공의 작용입니다. 법공의 자비심 단계, 연기의 통찰이 사랑으로 드러날 때 수행자가 법공을 체험하기 시작하면 자비심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컵에 개미가 빠져 죽을 것을 보았을 때 가슴이 아파 견딜 수 없는 마음,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연기의 통찰에서 나온 자비입니다. 방경 보현 행음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신불급중생 시삼무차별,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다르지 않다. 즉 개미 한 마리의 생명도 나의 마음과 본성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수행자는 살생을 하지 못합니다. 나와 남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모든 생명이 한 몸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법공의 자비의 시작, 공성의 빛이 세상 속으로 비춰지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형상이 남아있고 보는 나와 보이는 대상이 존재합니다. 법공의 전면적 체험, 사물과 마음이 함께 사라질 때, 그 다음 단계에서는 어떤 수행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물이 사라졌습니다. 산도 나무도 방 안의 물건도 모두 홍처럼 사라졌습니다. 그 시간은 약 몇 분이 되었습니다. 이 체험은 법공의 전면적 체험, 즉 대상성이 사라지는 체험입니다. 이때 일어나는 현상은 경전에서도 유사한 표현이 있습니다. 요가사지론에서는 선정 중 일어나는 현상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심약, 정, 적, 경, 자멸. 마음이 완전히 고요하면 경계는 스스로 사라진다. 이것은 눈을 감아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다릅니다. 눈이 열려 있어도 보는 작용이 있어도 보이는 대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때 수행자는 대상과 관찰자가 동시에 사라지는 무경계의 체험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전체가 사라지는 듯 하지만 그 실상은 사물의 소멸이 아니라 식의 구조가 변합니다. 즉 보는 자가 사라지면 보이는 것도 함께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몇 분 동안 사물이 사라졌다는 진이 많은 수행자들은 몇 분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그 순간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성체험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함께 무너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깨어나서 시계를 보면 몇 분 정도, 한 30분 정도 지났다고 인식할 뿐 그 순간에는 몇 분이라는 감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지나고 하는 얘기죠. 경전에서 이를 일념무의 또는 무시무종이라 표현합니다. 이 무시무종의 체험이 모든 게 사라지고 있을 때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의 마음에서 둘이 없고 시작도 끝도 없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몇 분 동안 사물이 사라졌다는 표현은 공성의 문턱에서 의식의 분별이 멈춘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다. 법공의 완전한 체험, 사물이 사라지지 않고 공으로 보일 때, 그런데 이 사라짐의 체험이 곧 깨달음은 아닙니다. 이것은 중간 단계입니다. 법공의 완전한 체험은 사물이 그대로 있으나 실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적 시색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 그려놓고 사라졌을 때 저쪽 티베트님께서 선원장님께서 공성 체험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야신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색 형상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다.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 이 구절이 바로 사물이 사라지는 것 이후에 오는 법공의 완전한 깨달음을 말합니다. 즉 눈앞의 세계는 그대로 있지만 그것이 나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그림자처럼 느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보는 자와 보이는 것이 함께 공하고 그 속에서 자비가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자비가 나와야 돼. 경전 비유, 물거품, 한영, 꿈, 그림자. 부처님께서 법공을 열어 비유로 설하셨습니다. 건경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체유의법, 연몽한 보영, 여러 영여전, 응작, 여시간이라.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한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이와 같이 가나라. 이 구절은 법공의 본질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즉 사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덧없고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깨달은 이의 눈에는 세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비어 있으면서도 충만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법공 이후의 자비, 허공과 같은 사랑, 법공이 완전히 열리면 그 자비는 더 이상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허공처럼 펼쳐져 모든 생명을 평등하게 감싸는 사랑입니다. 대성기신론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심체 이념, 기성 본공, 이능현 마음법이라. 마음의 본체는 생각을 떠나 본래 공하나 그 공성에서 마음법이 드러난다. 즉 공에서 마음법이 일어나고 그 마음법 속에 자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때는 자비는 조건 없는 평등한 사랑입니다. 법공의 완성, 중도의 실현, 대지도론에서 제27권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공 구조, 방입 중도라. 두 공 뭐야? 아공 법공이 함께 비춰져야 비로소 중도의 길에 들어간다. 법공의 완성은 아공과 합쳐져 중도라는 근거의 깨달음으로 기울됩니다. 그 자리는 있음도 없음도 아니며 생함도 멸함도 아닙니다. 다만 모든 것이 그대로 공하고 그대로 자비로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공법공 두 개 체험해야 된다 합니다.
사물이 사라지는 체험은 실체가 무너지는 통찰의 문입니다. 그러나 법공의 완성은 사물이 그대로 있으면서도 공으로 보이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공은 사랑이 되고 사랑은 곧 치해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법공의 본질이며 부처의 눈으로 보는 세계입니다.